자, 여러분 우리 시 전체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의 개념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제가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계속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암기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전체 그림을 어떻게 암기하냐면 제가 지금 얘기해주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시의 3요소가 뭔지를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해요. 시의 3요소가 뭐예요?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예요.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다. 그리고 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의 방식들을 사용한다. 요렇게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다 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와서 대꾸법, 대조법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못 그려요.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의 3요소가 뭐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시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뭐 운율로 먼저 가고 심상으로 먼저 가고 주제로 먼저 가고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운율로 딱 갔어. 운율로 갔으면 운율에서 수미상관 AAB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운율의 기본, 시에서 운율을 만드는 기본은 뭐지? 맞아, 행과 연이지. 시에서 운율을 만드는 핵심은 뭐지? 그렇지, 반복이지.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운율을 만드는 핵심은 반복이지. 의문. 자, 의문했을 때 여러분이 의문이 뭔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공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표를 그릴 때 옆에 예전에 이제 시험을 볼 때 요렇게 하나씩 쓰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의문. 자, 의문이 뭐가 의문이에요, 여러분?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아야, 어여. 요런 거 이렇게 하나씩 예시를 쓰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음절은 뭐가 음절이에요, 여러분? 자, 음절은 나비할 때 나, 비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음절이에요. 그쵸? 얘는 이음절이겠죠? 자, 그러면 운율의 핵심은 반복이야. 근데 뭘 반복하는 거예요? 음은 반복할 수 있고 음절 반복할 수 있고 시에 써있는 단어, 시의 어떤 구절, 시의 행 이런 것들 반복해서 운율감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음보율의 대표 뭐예요? 3음보, 4음보. 음수율은 어떤 게 많았어요? 4, 4조, 3, 4조 또는 7호조 이런 운율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음보율 할 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생각나면 좋아요. 현대시들은 음보율이 굳이 잡히지 않는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죠?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3음보로 잡힌다. 그리고 진달래꽃은 그 7호조로도 잡힌다. 그리고 음보율 할 때 여러분이 고려가요도 3음보인데 이런 거 생각나셔야 돼요. 시조는 4음보인데 요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음수율 아까 얘기했던 3, 4조, 4, 4조 자, 이런 거 많다. 자, 그리고 통사 구조 반복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통사 구조 반복하는 거는 대꾸법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겁니까? 옥 같은 용의 꼬리. 그쵸? 은 같은 무지개. 뭐뭐 같은 뭐뭐 같은 뭐뭐.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후렴구 AAB의 뭐예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런 식으로 같은 말 반복하다가 새로운 거 나왔다가 다시 같은 거 반복하는 거. 수미상관, 머리수, 꼬리미 맨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게 하는 거, 서로 비슷한 거. 자, 그거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운율. 자,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야. 시의 운율은 기본은 행과 연을 반복하는 것에서 나타나. 운율의 핵심은 반복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음은 이것도 제가 점점 커지는 구조로 한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음은 가장 작은 기역, 니은 이런 거죠. 음절 한 글자 그 다음 단어잖아요. 그 다음 식구 시행. 제가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배열을 점점 커지는 구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거를 외우는 거에 있어서 도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도 외워주세요. 알겠죠? 음은 음절,
시어, 식구, 시행, 음보율, 음수율, 동사구조, 후렴구, AABA, 수미상관. 자, 그리고 운율을 만드는 또 다른 요소 어떤 거 있어요?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뭐예요?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가 뭡니까? 소리를 흉내내는 말, 칙칙폭폭 같은 거. 그쵸? 의태어가 뭡니까? 뭐 살랑살랑 이런 식으로 모습을 상징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적 허용 뭐예요? 그냥 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문법을 깨요. 왜? 어떤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시적 허용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심상은 먼저는 감각적 심상 생각해야 되죠. 어떤 거예요? 오감 생각하면 돼요. 오감. 그쵸? 자, 그리고 공감각, 감각의 전이가 있는 거. 이거는 감각이, 복합감각적 심상은 감각이 여러 개 있으나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은 거. 공감각적 심상의 대표 하나 또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공감각적 심상의 대표, 푸른 종소리 이런 거 여러분이 하나 쓰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개념지도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자, 여기 있는 하나하나 시각적 심상하면 푸른빛에 물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시를 하나씩 청각적 심상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씩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지 시에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자, 동적 이미지는 어떤 움직임이 많은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휘달린다 이런 게 동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적 이미지는 어떤 정지된 영상 같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들을 얘기하죠. 자,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시적 화자가 플러스로 느끼는지 마이너스로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상승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하고 연결될 때가 많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하강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연결될 때가 많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써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시에서 주제가 핵심 요소죠. 내용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에서 50% 60%를 차지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적 화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표면에 드러났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나 어떤 걸로 알 수 있습니까? 나, 저희, 우리 이런 식으로 시적 화자를 드러내는 말이 나타났으면 표면에 드러난 거고 그런 말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었어요.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청자를 설정하고 있나 자, 이게 시적 대상이겠죠. 시 속에서 상황 어떠한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나 어떠한 태도를 보이나 자 그래서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리움의 정서 얘기하면서 또는 좌절의 정서 얘기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태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또 해봐야지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설명해드렸었어요. 자,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시어의 맥락 파악할 때 우리는 시 속에서의 상황과 그 시어의 뒤에 나오는 서술어 그 시어를 꾸며주는 앞에 나오는 수식어 파악을 해야 된다. 쓰리시오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시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시간적 전개 방식이 있는데 순행적, 시간의 흐름대로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고 회상의 방식,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본다든지 이런 역순행적 방식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자, 공간적 전개 방식 쓰일 수 있죠. 장소가 실제로 이동을 하는 그런 방식도 쓰일 수가 있고 그냥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곳만 바뀌어요.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원경 자, 산 전체의 모습을 얘기하다가 어떻게 나무 하나 근경 이런 식으로 이런 작품도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상대적이다. 나무 전체 얘기하다가 잎 하나하나 하면 그때는 나무 하나가 원경이 될 수도 있다. 상대적이다 라는 얘기 했었죠. 대조적 전개 방식 수미상관 성경우정 점층적 전개 방식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쓰시고 내용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성경우정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경치를 노래하고 뒤에는 정서를 노래한다. 자, 그래서 시의 3요소에 대한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할 수 있다. 감정이 완전 달라서 감정을 부각시켜 줄 수가 있고 또
또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내가 울고 있는데 너도 울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물을 향해서 그렇게 감정이입을 시켜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변화 강조법, 자 대꾸법, 대조법 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근데 대꾸법 하면 여러분이 옷 같은 무지개,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이런 식으로 뭐뭐 같은 뭐뭐, 뭐뭐 같은 뭐뭐 이런 식으로 대꾸법 사용할 수 있죠. 자, 대도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자 이런 식으로 대조의 기법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예시를 하나씩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타법 어떤 겁니까? 님은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감탄사를 사용하든지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든지. 서리법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거. 자 그 다음 반복법 반복해주는 거. 열거법 나열해주는 거 셋 이상이면 된다고 했죠. 연세법 원숭이형 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점층법 뭐예요? 점점점 커지는 거.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방법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도치법 사랑해 너를 이런 식으로 문장 순서 바꾸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비유에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자 중의법 임신 중 그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 자 그다음 대유법 뭡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칼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펜이 뭐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거 상징하는 거고 칼은 무력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의인법은 뭐예요? 사람의 인격을 부여하는 거, 뭐 부지런한 계절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직유법 뭐뭐처럼 같이 듯이 인양 뭐 이런 거 사용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 표현해 주는 거. 문유법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죠. 자 풍유법 속담 뭐 고사성어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제 표현해 주는 방식. 자 화류법 뭐예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산맥이 휘달린다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2분 동안 여러분에게 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 설명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설명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기 의문이 뭐지 음절이 뭐지 시각적 심상 뭐지 할 때 예시 하나씩 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시상 전개 방식 제가 왜 설명 안 했죠? 이거 그 시의 내용 전개 방식이랑 겹치는 부분이라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 전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자 고전 시가를 또 생각해야 되죠. 고전 시가에 시 전체 개념은 다 또 포함이 돼요, 여러분. 근데 고전 시가만의 어떤 갈래적 특징 같은 거, 고전 시가에 주로 나오는 주요 주제들. 왜냐하면 고전 시가는 앞으로 더 창작되지 않을 거예요. 고전 시가는 이미 다 창작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나온 것들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주요 주제는 이별, 사랑. 그 자연이 너무 좋아 자연에 만족하는 안분지족 이런 거 임금님 너무 사랑해요 임금님 충성을 다할게요.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한 마음을 그 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그 어떤 님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비유한 거 되게 많다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삶의 애환 어떤 비판 효 탄식 이런 것들 주요 주제다. 그래서 어떤 주제, 어떤 맥락의 주제인지부터 잡고 여러분이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으시겠죠? 자, 갈래, 고대가요, 구지가, 항무가, 공무도화가 같은 작품이 있다. 배경설화 속에 삽입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향가부터 갈래적 특징을 기억해야 될 것이 좀 많죠. 표기수단이 향찰이다. 지난번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고려가요 갖다 놓고 향찰로 표기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향가는 표기수단이 향찰이었다는 거. 향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향찰에서 또 하나 더 기억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부가 가을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거 생각 나실 거예요. 그쵸? 자 부가 가을 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집을 이것을 나타내는데 아버지가 집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아비가 집을 이거 여기 이렇게 안 했네. 자 아버지가 집을 이거를 아비가 집을이라고 읽는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읽어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아버지, 집 이런 것을 한자에
뜻을 빌려오고 한자의 뜻을 빌려오고 가, 을 같이 조사의 역할, 그냥 의미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음을 빌려온다 라고 했던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가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 3개의 종류가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줄이냐 8줄이냐 10줄이냐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했었고, 10구체는 이 4, 4, 2 구조로, 그쵸? 4, 4, 2. 자, 이거 다 합치면 10개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마지막 두 줄을 뭐라고 한다고요? 낙구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낙구의 이 시작 부분을 감탄사로 시작한다. 아으 뭐 이런 걸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 감탄사로 시작했다는 건 거기에 감정이 집약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어요. 그쵸? 제망매가 서동요 같은 작품들 기출을 낸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었고요. 자, 고려가요. 자, 고려시대 작품. 그리고 한가가 신라시대 작품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고려시대의 작품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쵸? 향유계층이 평민층이냐. 고려가요는 평민층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경기체가는 귀족층의 노래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요것도 여러분 기출에 나왔던 거 지난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음구가 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했었죠. 오늘도 당신이 그리워. 흐흐. 자, 음은 있는데 가사를 붙여봤더니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아무거나 갖다 붙여놨다고. 그게 여음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라 했었죠. 이게 조선시대에 기록이 되면서 그런 여음구가 붙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한테 했었습니다. 자,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3분으로 기억해라. 삼음보 뭔지 알죠, 여러분? 가시리 있고, 사러리 랐다,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읽혀진다. 삼음보다. 고려가요 작품은 기억하라고 했었죠. 분연체는 뭐예요? 연이 나눠져 있다. 이 분자가 나눌 분자라고 했었죠. 자, 후렴구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여러분도 저처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려가의 특징, 그렇지, 3분 후지, 그치, 사러리 랐다 3번에 읽히지. 후렴 분연체지, 그치, 연마다 나눠져 있었지, 그치, 후렴구 그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아으 다롱들이 이런 거 반복됐었지.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저처럼 여러분이 그 예시까지 들어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작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평민층이다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죠? 332조의 음수율인 경우들이 많았다. 자, 청산별고 가시리가 대표 작품이다. 자, 경기체가는 향유계쪽이 기족이었다. 자, 근데 경기체가의 특징, 경기체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 관경이 어떠하니 있고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해서 경기체가라고 불렸다.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후렴구가 불렀다. 원순문, 인노시 이런 식으로 영훈 노래, 은별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약간 과장적이고 나열적으로 쓰였다. 교술적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한림별곡이 대표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한림별곡 대표적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원순문, 인노시 기억나면 좋죠. 원순문, 인노시가 뭐예요? 원순의 글, 인노의 시 이런 식으로 누가 이걸 잘하지 이거를 되게 자랑하는 식으로 그 표현해냈다. 그래서 향락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조에서 여러분 그 시조가 3장 6구 45자다 꼭 기억하시라 했었어요. 그리고 자, 우리 시가 작품에서 이 시조는 정형시의 대표적인 거라는 거 여러분. 왜냐면 3장 6구 45자 이렇게 형식이 딱 정해져 있었죠. 3장이 뭐예요, 여러분? 그 가사에서 3장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조가 3장이에요, 3장. 초장, 중장, 종장. 시조는 3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자, 제가 이걸로 여러분한테 예시 들었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당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이렇게 3줄. 첫 번째 줄이 초장, 두 번째 줄이 종장, 세 번째 줄이 종장. 초, 중, 종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3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요게 이렇게 지금 제가 4번에 읽었죠? 4음보인데 요 두 구씩을 묶어서 하나의 두 음절씩을 두 음보씩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다. 요거를 하나의 구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의미단이다. 하나의 의미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6구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 수는 음수율이 3, 4조, 4, 4조인데, 글자 수를 다 합치면 45자, 뭐 내외, 46자, 뭐 44자, 43자, 요 정도에서 잡힌다. 라고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자, 음수율, 음보율 설명했고요. 종장의 첫 구절은 삼음절로 고정이 된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종류는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가 있다. 평시조는 요 지금 설명한 기본 형태를 지키는 거고, 연시조는 기본 형태 지키는데 이렇게 3장이 나오고, 초장, 중장, 종장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나오고,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나오고 해서 여러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사설시조는 어떤 거였어요? 자, 평시조보다 훨씬 길어진, 여기 그 중장이나 종장이나 아무튼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길어진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한다. 그래서 시조는 시조인데 세 장이 세 장인데 막 중간이 엄청 길어진 거,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한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그쵸? 자, 가사는요 똑같이 사음보예요. 그런데 얘는 시조는 딱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데 가사는 연속체예요. 이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 이어져요, 이 줄이. 자, 그것을 가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음수율은 시조랑 되게 비슷해요. 쭉 길다는 거 외에는 시조랑 비슷해요. 그래서 3, 4조, 4, 4조 길이 제한이 없다. 마지막 행이 3, 5, 4, 3에 음수율을 지켰을 경우에는 전격가사, 안 지켰을 경우에는 변격가사라고 한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민요도 종종 나와요. 한시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악장의 대표는 용비어천가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었죠. 용비어천가 뭐예요, 여러분?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이게 악장 용비어천가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쵸? 그 조선 개국의 어떤 그 정단성과 번영을 송축하는 노래였습니다. 자, 요거는 용비어천가는 시험에 중세국어 문제로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민요도 여러분이 삼음보 또는 사음보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뭐 아리랑이라든지 시험에 기출됐었던 시집살이 노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대까 하던 그 시집살이 노래가 민요다. 그래서 삼음보 또는 사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정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리랑 알죠, 여러분?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몇 음보예요? 삼음보죠? 자, 요런 거 이제 그 내용 파악까지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여러분한테 했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서 이거를 써내고 혼자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지도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 정리로 여러분한테 꼭 이 개념 암기 하시라는 부분들, 개념 암기를 하셔야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강의들을 올려드리면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는요 반드시 여러분 처음 보는 시가 나올 거예요. 요즘 추세는 같은 시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같은 시 또 나올 수는 있는데요. 어떤 시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할 수 없고요. 지금 검정고시 이 시 출제 방식은 새로운 시가 나올 걸로 많이 보여요. 특별히 고전시보다, 고전시가는 그래도 관동별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처음 보는 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래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개념 암기를 꼭 해주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지금 오늘 공부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공부하는 이 순간순간이 그러한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찍고 이 모든 순간순간도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설거지 한 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거 개념 암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 여러분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글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